자, 병전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1 함수와 함수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스스로 해결하기 안 풀었다면 꼭 일시정지 누르고 페이지 118페이지를 꼭 푼 다음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지금 우리가 지금 5.1에서 뭐 배웠었냐면 함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 함수에서 함이라는 것은 상자라는 의미였어요. 이 상자인데 이 상자의 이름이 예를 들면 곱하기 2, 뭐 나누기 3,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어떠한 값을 입력을 해서 상자를 거쳐서 나오는 이런 수가 하나씩 정해질 때 이러한 관계 자체를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상자의 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보통 입력하는 이 값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x라고 얘기하기로 했었고 결과로서 나오는 이 값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y라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함수는 영어로 function, 즉 이러한 기능을 뭐 수행하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뭐 이런 의미로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이 function에 f를 따서 f라는 상자에다가 x를 입력을 하면 y값이 나온다. 이걸 우리는 y는 f의 함수이다라고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기억나죠? 자, 그래서 1번.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값이 변함에 따라서 x값이 입력됨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중요하다 했었죠? y값이 하나씩 정해져야 돼요. 하나씩 정해지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y를 x의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 자, 두 번째, 이때 이 x값, 이 y, fx는 y 이 값에 대해서 x에다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2라는 값을 집어 넣는 거죠. 입력을 하면 이때 나오는 이 y값, 즉 x값이 어떻게 정해짐에 따라서 또 그 정해지는 이 fx의 값, 즉 y의 값, 이거를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함수값.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일 중요한 개념들이었죠. 자, 이래서 여러분들 x, y 값이 하나씩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배웠잖아요. 순서상 x, y. 이 x와 y가 하나씩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딱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만약에 x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씩이 아니라 뭐 두세 개씩 뭐 정해진다면 순서상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웠겠지. 그죠? x값에 대해서 하나씩 정해지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이런 순서상을 여러분들이 좌표평면 있잖아요. 좌표평면에다가 그려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배울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순서상들을 좌표평면에 쭉 다 옮겨서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제 식으로도 나타내고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이렇게 했었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자, 1리터의 연료로 15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대요. 이랬을 때 X리터의 연료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Ykm라고 했을 때 이 표를 채우고 Y는 과연 X의 함수인가?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표를 채워볼까요? X리터, 먼저 X가 1일 때 1리터당 15km 간다 했으니까 15km 갈 수 있고 2리터 있으면 여러분들 15 더하기 15 하니까 얼마예요? 30km 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45km 갈 수 있겠네요. 계속 15를 더한 값이니까 마찬가지로 얼마예요? 60km 갈 수 있고 X가 5리터일 때는 75km 갈 수 있겠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X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곱하기 15를 했죠? 곱하기 15를 한 상자를 지나쳐서 어떤 그런 관계를 지나서 y값이 하나씩 입력이 됐구나. 뭐예요, 여러분들? 함수죠, 함수. 따라서 이 경우는 y는 x의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왜? x값이 정해짐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정해지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됐겠죠? 자, 3번. 다음에서 y가 x의 함수인 것을 찾고 함수가 아닌 것은 그 이유를 말하시오. 자, 여러분들 예전에 했던 문제랑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딱 보고 x값에 따라서 y값이 하나씩 정해지면 함수라고 해도 되고 그걸 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그죠? x, y에 대한 이러한 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몇 개만 넣어봐도 딱 좀 이렇게 알게끔 문제가 나오거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x cm인 원의 둘레의 길이 y. 요 둘레가 y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x래요. 자, 여러분들 원의 둘레 공식이 뭐였죠? 그죠? 원의 둘레는 2 파이 r이었죠? 이때 r은 뭐예요? 반지름이었죠? 근데 여기서 반지름이 x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r 대신 x라고 한번 해볼까요? x. 원의 둘레 2파이 x인데 이 원의 둘레를 y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 벌써 함수식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얘 함수구나. 근데 혹시라도 못 나타내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입력과 결과를 한번 보면 나타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2파이 곱하기 1이니까 2파이가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을 때 2파이 r이니까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2, 4파이가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가 3이면 2파이 곱하기 3, 6파이, 8파이 이런 식으로 x값이 1, 2, 3, 4로 감에 따라 y값도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로 하나씩 정해지기 때문에 함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 약간 느낌 오지 않아요, 얘들아? 하나 넣어봐요, x, y. x가 1일 때 작은 자연수 뭐예요? 1. x가 2일 때 작은 자연수 뭐예요? x보다 작은 자연수 없죠. 그죠? 여기는 없고. 2보다 작은 자연수 1. 3보다 작은 자연수 1, 2. 자, 여기서는 y값이 없고 여기서는 y값이 하나씩이 아니라 두 개 있죠? 하나만 더 해볼까? x가 4일 때는요, y가 얼마예요? 1, 2, 3.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해지는 게 아니군요.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세 번째, x살인 아들보다 30살 많은 어머니의 나이, y살.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것도 xy 한번 해보세요. xy 한번 해보면. xy 한번 해보면. 자, x가 1살일 때 30살 많으니까 어머니의 나이는 어떻게 돼요? 31살. 아들이 2살일 때는 32살. 아들이 3살일 때는 33살. 하나씩 정해지죠? 따라서 3번 뭐예요? 함수가 되겠구나. 이것도 나중에 함수식으로 나타내보면 y라는 어머니의 나이는 x라는 아들의 나이에다가 30살을 더한 거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식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요. 4번. 자, y는 fx가 주어져 있을 때, 즉 어떤 이런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f-2와 f5라는 함수값을 구해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f-2라는 값은 뭐예요, 여러분? x값 대신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x에 -2를 대입했을 때 그때 y값을 구하는 겁니다. 함수값은 y값이라고 얘기했어요. y값은 뭐예요? 결국 fx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f5는 뭐예요? x에 5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자, 선생님 1번 fx는 -3x라고 주어져 있는데 y값이 없는데요. y가 없는데 어떻게 y값을 구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fx가 결국 y라니까요. 즉 이 식은 fx는 -3x라고 돼 있지만 y는 -3x랑 똑같은 식이에요. 왜? y는 fx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f라는 상자에다가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다 라는 표현이니까 fx는 y라고요. y는 -3x라고요. 요거 이해됐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자, 그러면 해보자, 얘들아. f-2를 구하면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이라 했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개 있네요. 플러스 되고 6. 하나 더. F5. x에다가 5 대입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5. 마이너스 하나 있어요.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자, 2번. fx는 x분의 10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바꾸자고요? 아, fx는 y니까 y는 x분의 10이라고요. 똑같다고요. y값 구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 f-2,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0. 마이너스 나오세요. 마이너스 나오고 2, 1은 2, 2, 5, 10, 마이너스 5. 그죠? 자, 두 번째, f5. 마찬가지로 5를 대입하세요. 5분의 10. 대입을 못하면 안 돼. 대입을 못하면 이제 풀 수가 없습니다. 대입이라는 것은 x 대신 x 마이너스 2나 5를 이렇게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자, 해보면 5, 1은 5, 20, F5는 2다. 세 번째, fx는 2x 플러스 3이에요. 뭐라고요, 요거? y는 2x 플러스 3이라고요. y는 fx라고요. 첫 번째, f 마이너스 2를 해볼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4 더하기 3입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두 번째, f5는 2 곱하기 5 더하기 3입니다. 얼마예요? 13. 네 번째,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똑같아요. fx 뭐라고요? y라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첫 번째, f 마이너스 2예요. 똑같이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주의하세요.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는 뿔.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1이네요. 얼마예요? 3. 잘 풀고 있죠? 두 번째, F5는요. 마이너스 5 더하기 1. X 대신 5 대입하는 겁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잘 풀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함수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X 대신 이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의 Y값, 함수값, fx 값을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5번. fx는 a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는 어떤 의미예요, 얘들아? x값을 입력을 했을 때 a를 곱하고 그 다음 1을 더해주라는 그런 상자 모양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f-3이라는 함수값을 구해봤더니 16이었대. 그랬을 때 a값을 구하라는 거죠. 흐름대로 가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f-3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x값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라는 거죠? 대입해보자. 그럼 a가 있네요. 마이너스 3이 숫자니까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이겠네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얼마예요? 16이래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만 한번 봅시다. 여기만 보면 이거 뭐예요? a에 관한 1차 방정식인 거 보여요? 이건 마치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16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16. 자, 그러면 등호를 기준으로 숫자는 우변으로 넘깁시다. 넘기면 부호 바뀌죠.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1 되고 15. a 구하기 위해서 양변 뭐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세요. 없어지고 a는 마이너스 하나 있죠? 마이너스 하나 빼주고 3, 5, 15.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함수값만 잘 해석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6번.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이거 보면 굉장히 이거 어떻게 풀어 할 수 있는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fx가 5x-3 즉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y는 fx니까 y는 5x-3이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f-2 더하기 2f2를 구해라.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보자. 먼저 첫 번째, 이거 f-2는 잘 구할 수 있을 거예요. x값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라는 거죠? x값에다가.
얘들아, 근데 이 F1을 이거 해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이 F1은요, 여기 곱하기가 생략된 거예요. 곱하기. 자, 그러면 생략된 부분을 다시 나타내면 이 곱하기 F1이거든요. 그러면 이 F1이라는 값은 뭐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X값에다가 1 넣은 Y값이죠. 그죠? 그 F1이라는 값에다가 2를 곱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 더해주면 돼. 한번 해보자. 자, 함수값은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Y값입니다. 첫 번째, F-2를 구해봅시다. -2, F-2. X에다 -2 대입해요. 5 곱하기 -2 빼기 3. 자, 그러면 -10 빼기 3이네요. 얼마예요? -13. 얘는 -13이에요. 두 번째, 얘를 구해주기 위해서 F1을 구해야 돼요. F1 해보자. F1 해보면 5 곱하기 1 빼기 3이네요. 얼마예요? 2. 다 구했다. 그죠? 따라서 얘를 구해주면 F-2라는 값은 -13이에요. -13 더하기 2 곱하기 F1 얼마예요? 2. -13 더하기 4네요.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 -9가 되겠습니다. 얘들아, 요거 있잖아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처음에는 조금 보기가 어려운 거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풀면 분명히 우리 병점중학교 2학년 친구들, 우수한 친구들 많기 때문에 잘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잘 해석을 해야지 고등학교 가서도 함수 풀 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요. 자, 이제 이러한 함수들을 이제 X, Y, 아까 선생님이 순서상으로 나타내서 그 점들을 쭉 찍어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래프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1차 함수의 뜻과 그리고 그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